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특이점이 생겨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남겨드리는데,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어때요? 코스닥이 많이 밀렸죠. 그래서 이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하락에 대한 좀 내면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하락을 하면서 단연 많이 밀린 건 바이오죠, 바이오. 그런데 이 바이오에서 빠진 자금들이 이 소형주로 흡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소형주로. 장중에는 강하게 밀다가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렇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밴드에서 말입니다. 자, 제가 이 맥점에 닿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요 업종을 한 번씩 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850포인트에서는 로봇주를 이야기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900포인트에서는 로봇과 거기에 반도체 부품주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말 뭐 좋은 종목들을 많이 찾아냈고 좋은 수익들을 냈었는데, 그런데 그 맥점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 구간에서는 이제 뭐를 봐야 하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봐야 할 이 소형주 두 종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자,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1초만 투자해서 아래에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최근에 이 로봇 섹터 다들 보셨죠? 자, 레인보우가 이제 좀 쉬면서,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쉬면서 올라갔었던 게 시총이 작은 종목들입니다. 뭐 로봇뿐만이 아니라 유로메카는 벌써 시총이 1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50% 100%씩 폭등을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반도체 쪽 소형주에서도 포착이 되더라. 그러니까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지금 로봇과 제일 주도주는 반도체인데,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좀 쉬어갈 때, 그때 이제 돈이 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소형주로 쏠리더라는 거죠. 소형주로. 현재와 같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데, 주도주가 쉬어갈 때 소형주나 테마주로 반짝하더라. 현재 명확히 잘 나와주고 있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종목을 지금 뽑아놨습니다. 오킨스전자 그리고 엑시콘이라는 종목인데요. 둘 다 오늘 다 8%가 늦게 급등을 해주긴 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죠? 둘 다 보면 이 정고점을 다 노리는, 돌파를 노리는 그런 차트더라는 겁니다. 이 두 종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CLX 관련주입니다. HBM이 올라가면 꼭 후발주자로 갔던 그 테마가 이 CLX 테마죠. 과거의 상승 한번 보여드릴까요? 2000년도 때 이 800원이었던 게 33,000원까지 오킨스전자는 그렇게 급등을 했던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리기판 있죠, 유리기판. 유리기판보다도 더 강했던 테마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애들이 요즘에 다시 이 바닥에서 꿈틀을 거리더라.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오킨스전자가 엄청 급등을 해서 이 최초의 시세까지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의 산업, 하나의 테마가 크게 형성이 되고 나면 소멸기가 발생되는데, 근데 그럴 때 이 최초의 시세 자리에 오게 되면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기술적 반등. 반발 매세죠. 그래서 오킨스도 그러한 그림이 한번 나와줬고, 근데 보시면 자, 고점 추세에 대한 저항도 받았고 이평선에 대한 저항도 받던 종목이 이 라인대 저점을 안 깬 상태에서 돌파를 하고 최근에 머리를 꿈틀 내미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반등과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영역이. 그러니까 점진적 우상향을 만드는 어떤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보더라도 보시면 파란 밴드, 이 중기적 매집 신호를 한번 주고 나서 최근에 다시 돌파를 했는데 어디서 지지가 나오죠? 노란 밴드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지점이 너무 정확한 거죠. 그리고 오늘 8% 급등을 해주면서 이 직전 고점까지 끌어올려주더라는 거예요. 뭐 이때의 하락, 뭐 거래량이 없던 하락, 그리고 이때 시가를 띄웠던 이 그림들, 약간 전부 이 매집성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한 그림을 만들고 이 지지를 잘 만들고 오늘 돌려주더라. 자, 엑시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100%를 한번 띄워주고 쭉 횡보를 했는데, 이 지지에 대한 이 가격, 이 밴드에 대한 지지 가격 유지를 하더니 이 노란 밴드 라인에서 오늘 1%대 급등을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직전 고점까지 한 방에 끌어올리는 거죠. 얘도 보면 어때요? 거래량 죽이고 매집성봉 발생되고 그리고 끌어올려주더라는 거죠. 거기에 수급에 대한 특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엑시콘 오늘 외인들이 엄청 많이 샀죠. 역대급으로 매수를 해줬고, 자, 오킨스전자도 보시면 얘도 역대급으로 많이 매수를 해준 거예요. 이 수급에서도 좀 특이점이 발생이 됐고, 자, 최근에 이 로보나 약간 유로메카 뭐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자, 로보도 최초 이 상승을 만들 때 한번 거래량을 만들고 쭉 일정한 각대에서 지지를 만들다가, 그죠? 계속 이런 패턴을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부터 이 본격적인 시세라는 게 발생했죠. 그러면서 저 맥점 차트에 보는 이 눌림목에서도 또 급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이 돌파 직전의 초입 구간과 상당히 비슷하더라는 거죠. 자, 유로메카도 이 지금에 엄청 급등을 나왔지만, 자, 이 구간을 보시면은 밴드가 없던 시절에는 뭐 어때요? 뭐 이런 데 지지를 받고 올라오죠.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가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엄청난 시세를 냈더라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무조건 급등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세, 급등이요. 근데 이 반도체 부품주가 지금 현 시점으로 볼 때는 이 로봇 다음에 이등주 성격을 띠고 있는 업종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오늘 수급이 들어오다라는 거죠. 시장 조정과 함께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는 로봇과 부품주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같긴 합니다. 부품주. 근데 거기서 테마성을 띈 애들을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중 CLX 테마인 이 오킨스 전자와 엑시콘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는 거죠. 자, 상승이 나왔고 자, 직전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눌린 다음에 이 돌파에 대한 작업을 보여줄 겁니다. 엑시콘도 오킨스도 이 눌림이 나온 이후에 이 돌파 작업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눌림이 진행이 될 때 이제 제가 접근을 해볼 건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매집을 해보자고 제가 매집을 해봅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제 개인 번호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맥점 코치라고 저장을 해두시고 이 아래의 번호로 이 숫자 1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종목들 이 맥점이 왔을 때 가격을 설정을 해서 매집합시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평생에 정말 한두 번 경험을 할까 말까 그런 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런 시장 단 한 주라도 이렇게 따라 하셔가지고 이 현재 시장 경험을 좀 잘 쌓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 수익도 한번 같이 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결국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가려면 이 지금 시장도 분명히 더 고점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5,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 과거 버블 사태랑 비교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 자, 팩트 체크 가겠습니다. 자, 먼저 로보티즈입니다. 자, 11일 전에 올려드렸고 내가 바로 이 시장의 주도주다. 20만원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요. 지금 얼마죠? 32만원. 자, 20만원 대비 지금 70%가 급등을 해준 거죠. 어디서? 정확히 이 맥점 차트 라인에서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현재 25% 수익 중인데 지금 보시면 이 맥점 차트에서 그냥 반등이 나오는 경우, 자, 이것도 10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자, 이 구간에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지금 96,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75,000원 대비. 현재 이 25%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뉴로핏. 결국 이 상장가를 넘기는 흐름으로 간다. 제가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가를 넘어가서 상당히 슈팅이 나왔고, 자, 24,000원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현재 34,000원. 이 종목 역시 40%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더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자, 히든 종목도 전부 수익이지만 딱 한 종목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트리즈 보이시죠? 제가 이 75,900원, 이때 가격이 75,900원이고 정확히 이 노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 자,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라인에서 매집은 끝냈고 이제 고점 돌파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를 나오면서 몇 프로가 올렸죠? 무려 이 60%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단 5거래일 만에요. 자, 보여드린 종목들이 다 어때요? 5거래일에서 9거래일 거의 뭐 50%에서 60%는 기본적으로 다 상승을 해준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제가 분석하는 이 맥점 밴드로 시세가 폭발하기 직전에 이 길목을 정확히 선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거죠. 단순한 운이 아니라 이 원칙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여러분들 계좌에 고스란히 녹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자, 저는 또 맥점 차트에 맞는 종목 발굴해서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